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1년부터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미국이란 것은 분명한데, 미국에서 그동안에 2020년도 3월부터 거의 한 11월 초까지 그 주도하였던 IT, 나스닥, 이쪽 중심에서 화이자의 백신 효과가 95%에 달한다.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그 주도주가 소위 말하면 그 컨택트라 불리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수혜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2021년도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기술주나 나스닥은 폭락한 반면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 컨택트, 가치주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집중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TV에서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 ETF, ETN에 대하여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글로벌 ETFTV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ETFTV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한 3개월 전이죠. 여기서 이미 주도주가 이쪽으로 바뀔 것 같아 이걸 대비를 해서 미국의 컨택트 부양책 수혜주 ETF, ETN에 대하여 집중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이 지금 이게 아마 11월 초쯤, 2020년 11월 초쯤 방영된 영상 같은데, 이 후속편으로 지금 2021년도에 이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무엇일까? 또 이 반대되는 기술주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경기부양책 수혜주라고 붙였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컨택트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가치주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스몰 비즈니스, 러셀 2000 지수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원유기업, 굉장히 이 공통상이 코비드19로 피해를 많이 보았죠. 이 원유기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 한 4월 중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값에서 대폭락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업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죠. 운송업, 그 다음 여행업,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주, 중소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코비드19 때문에 잃어버린 은행도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미국의 산업재, 소비재 등 코비드19와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결국은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원유기업으로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19와 관련해서 별로 피해를 안 보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았다, 이런 게 이제 기술주입니다. 이 기술주는 언택트 성장주로 불리죠.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또 IT, 반도체, 팡플러스, 나스닥 중 코비드19 영향을 좀 덜 받았죠. 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부양책 수혜주의 어떤 지수를 갖고 나타나는 것은 러셀 2000이 되겠고, 그 다음 기술주의 어떤 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나스닥 100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기부양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달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현대통화 이론이란 이 이론으로 미국이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괜찮다. 소위 말하면 이 기축통화국가의 프리미엄은
이 달러란 것은 원유나 뭐 구리라든가 뭐 금 같은 이런 원자재를 살 때 필수적으로 쓰는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미국만이 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는 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돈을 풀어도 되는 그 한국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런 프리미엄을 갖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미국 민주당은 이런 경기 부양책 내용을 담은 그 법을 갖고 하원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현재 1조 9천억 달러, 무려 2,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경기 부양책이 이미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 이걸 갖고 그 승인을 갖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뭐 미국의 기상 이변에 의해서 많은 인프라들이 그 예를 들어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스톱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 달러 또는 3조 달러에 이르는 또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경기 부양책 수혜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이미 2020년 그 11월 9일 화이자의 백신 면역 효과 발표일부터 정확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코비드 19 이때 해서 2020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아주 주가 대폭락했죠. 정확히 2020년 3월 23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올라갔지만 결국은 이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은 기술주 쪽이었습니다. 뭐 기술주, 뭐 성장주 또는 언택트주라고 불리는 이쪽 뭐 팡플러스나 나스닥, IT 이쪽이 아주 강하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책 수혜주, 뭐 언택트, 가치주 이쪽은 힘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9일 날 화이자에서 백신의 효과가 무려 90%에 달한다. 이때를 계기로 그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 등이 백신을 개발해서 FDA를 비롯한 전 세계 그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가 좀 바뀌는 현상이 2020년 이후 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뭐 2020년은 생략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5일 현재까지 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경기 부양책 수혜주의 뭐 대표 지수를 하시는 URTY, 미국 러셀 2000 300레벨이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QQQ 기술주라 불리는 나스닥 100이죠. 이것은 녹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21년도에 와서 러셀 2000 같은 경기 부양책 수혜주가 기술주를 대표 지수하는 이 나스닥보다도 수익률이 월등히 더 좋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갖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수익률입니다. URTY 미국 러셀 2000 300 레버리지죠. 이것은 그 미국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36%입니다. 그런데 반면 나스닥 300 레버리지는 이 반대로 마이너스 8%입니다. 그 2021년도에 2020년에 그 연장성장인 줄 알고 나스닥이나 기술주, 뭐 팡플러스, IT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동안의 서자였죠. 그 이쪽에 러셀 2000과 같은 경기부양책 수혜주를 갖고 투자하신 분은 어마어마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글로벌 ETF 수익률 탑 5, 3월 5일 기준자로 제가 한번 그 뽑아봤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높았던 것은 미국의 NRG입니다. 무려 아주 179%.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게 불과 2달 사이에 거의 3배 뛰게 했네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문제는 이게 현재 ING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강력한 수익률 1위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뭐 2020년도에는 FNGU 미국 팡플러스 3배였죠. 지금 팡플러스는 뭐 헤매고 있고 NRGU 가장 많이 폭락한 이것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있습니다. NRGU가 1등이었고 2등이 소위 말하면 이 무려 한 배짜리입니다. 한 배짜리에 불과한 BDRY라고 BDI 벌크션 운임지수가 이것도 더블 쳤습니다. 한 배짜리가 더블 쳤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BDRY는 BDI 벌크션 운임지수라 하여 이 BDI 지수라는 것은 원자재 같은 뭐 석탄, 원유, 뭐 그다음 농산물의 어떤 교류한 이 운임지수를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이 또 한 배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2입니다. 3월 이 2달간의 수익률이 거의 더블 쳤습니다. 또 세계 3위는 미국의 DPSD, 미국 지방은행은 3배 레벨입니다. 이것도 경기부양책 수혜주입니다. 아까 NRGU도 경기부양책 수혜주고 DPSD도 경기부양책 수혜주죠. 하여튼 104% 더블 쳤습니다. 딱 2달 만에 3배 레벨이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세계 랭킹 4위는 UCO 원자재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오페크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감산을 하고 있죠.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기상 이변을 해갖고 세일가스 업체들이 굉장히 원유 채굴 시설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거에 여파로 인해 갖고 이 원유가 거의 73%라는 이 이베레비지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줬습니다. 세계 랭킹 5위는 RETL 미국 소매업 3배 레벨입니다. 이것도 경기부양책 수혜주입니다. 이것도 71%는 2달 만에 거의 놀라운 수익률을 줬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미국의 경기부양책 수혜주죠. 세계 랭킹 1위인 NRGU, 세계 랭킹 3위인 DPSD, 세계 랭킹 5위는 RETL, 1등, 3등, 5등이 모두 미국 경기부양책 수혜주가 나왔습니다. 작년 세계 1위를 했던 FNGU나 뭐 이런 기술주 쪽은 이쪽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스닥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확실히 경기부양책 수혜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랭킹 1위를 한 NRGU 차트 및 구성 기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NRGU는 미국 원유기업 3배 레벨이죠. 이 코비드19 때 어마어마한 폭락을 냈습니다.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아마 이때 아까 NRGU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아마 뭐 한 30분의 1 토막 정도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하여튼 이거 말로 한 게 어마어마하게 이때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이런 홍역을 겪었던 이 업종입니다. 이게 뭐 아까 2020년도 11월 9일 화이자 백신 개발일이죠. 이때부터 양상이 틀어지기 시작해서 특히 2021년도에 와서 원유의 급상승과 더불어 가장 이렇게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원유의 급상승도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2,100조 원의 경기부양책 수혜주를 갖고 가장 또 볼 수가 있죠. 이것의 구성 기업은 미국의 원유 채굴 기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 10개 기업을 갖고 10%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세브론 같은 회사도 있고요. 엑슨모빌 등등의 회사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에 그 글로벌 ETF 수익률 탑5로 봤을 때 주도주가 미국의 경기부양적 수혜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탑5 안에 미술 기술주는 하나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렀던 NRGU, 미국의 원유기업 3배 레버리지가 무려 2달 동안에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률이 현재 진행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랭킹 1위, 3위, 5위가 모두 미국 경기부양적 수혜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2021년도의 주도주는 미국 경기부양적 수혜주 컨택트 가치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주만 고집할 것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미국의 경기부양적 수혜주, 지금 조만간 2100조 원이나 어마어마한 이 경기부양적 수혜주가 미국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2조 달러 내지 3조 달러에 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적 수혜주, 지금도 많은 수익률을 주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